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주말마다 여러분들께 새롭게 인사드릴 조영호 대표라고 합니다. 전직 프랍 트레이더로서의 경력을 잘 살려서 날카롭고 빠르고 다양한 정보들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화면 하단 좀 잘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시간입니다. 저도 첫 시간이고 여러분들도 주말이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10시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가나하고 또 경기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길을 한번 모으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우선 먼저 한국 축구대표팀 화이팅 하면 여러분들도 시청하시면서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화이팅! 자, 화이팅 한번 다 외치셨나요?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최근 증시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거의 80% 이상은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테마가 네옴시티죠. 여기도 네옴시티, 저기도 네옴시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네옴시티인데, 자, 그리고 주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부분 위주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훑어볼 텐데, 자,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장중에 함께하면서 장중 급등주 굉장히 많이 포착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그 사례들 알아보면은 기준이 있죠. 우선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안 되죠. 시초가 돌파하고 그리고 장중에 고점 돌파 시에 진입을 하자, 또는 장중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한 2% 정도 반등하면 어떻게 된다? 거래량 무관하게 들어가자. 이 논리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몇 개가 이제 포착이 됐죠. 한번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 그 중에서도 말씀드린 종목이 이 대보마그네틱이에요. 시간 몇 시죠? 9시 10분입니다. 그렇죠? 이때 당시에 10.98%의 등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초가 돌파하고 그리고 장중 고점,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때 어떻게 하라? 매수해라.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이대로 그대로 하신 분들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0.05% 수익이 바로 난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 간 거예요, 상한가. 자, 여기 이유가 또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거래하실 수 있게끔 어떤 계획 플랜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잘 실현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정말 매매 쉽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대보마그네틱 이제 매수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안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할 때도 어떤 기준이 있어요. 우선 상한가 도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50%는 차익 실현을 해버려라. 그리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큰 이상이 없는 한 어떻게 하라? 계속 보유하라. 이 논리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셨다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대보마그네틱 바로 또 오늘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와버리죠. 그럼 나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50%는 다시 한번 11.06%의 추가 수익을 발생시킨다. 그렇죠? 뭐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어떤 변동상 그 전날에 고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계속 지지를 잘 해줬죠. 그리고 나서 급등. 그죠? 여기서 이거 뭐 돌파를 못하네. 나 많이 먹었어.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해버리면 된다.
자, 또 아까 말씀드린 시초가 돌파 시 장중 고점 또는 장중 저점 후에 2% 반등 시에는 거래량 따지지 말고 무조건 진입하라. 이런 논리인데 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9시 10분에 역시 마찬가지죠. 새우글로벌 또 말씀드렸어요. 이때 등락률이 약간 높죠. 14.04%.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준에 부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퍼센테이지 상관없이 진입 어떻게 하라? 해라. 진입을 하신다면 여기에요. 그쵸? 장중 고점 돌파했죠. 그리고 내가 들어갔는데 얼마 밀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라? 거래량이 한 번, 두 번 수반이 되면서 급등 나와버리죠. 내가 비록 14%에 들어갔지만 내가 올리는 수익은 몇 %다? 14%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났습니다. 이런 거는 바로 이제 상한가 도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 이상 밀렸기 때문에 바로 수익 실현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마그네틱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17% 상승했고요. 그리고 대형 포장 또 14%, 그리고 그린케미칼 5.16%, 이 도합해서 몇 %입니까? 이런 수익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11월 23일 날은 DNC 미디어 그리고 초록뱅 컴퍼니, 뭐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급등주들 계속해서 장중에 여러분들께 아까 보셨듯이 상세한 계획 그리고 어떤 정확한 진입 기준, 청산 기준 또 이렇게 여러분께 가이드라인 드리면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나도 한번 같이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여러분들 하단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들어오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다, 돈 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노란톡방 잊지 마시고 조영호 대표랑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어떤 이슈들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박스를 2개를 쳐놨어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 빨간 박스가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게임 회사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르4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행작인데 이 회사가 발행한 코인이 있어요. 위믹스죠. 위믹스라는 코인 아래에 이 연합이 있죠. 위믹스 연합 해서 룽투코리아 얼마 전에 또 상한가 가서 또 난리 한번 쳤던 종목, 그리고 조이시티, 그리고 뭐 액션스퀘어 이런 회사들이 다 이 위믹스 연합이라고 해서 속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믹스를 발행한 회사가 어디냐? 이 위메이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탄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회사가 있죠. 바로 컴투스 홀딩스.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내리막을 많이 탔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이 위믹스 코인이 유통량을 위반했다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상장 폐지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진짜 상장 폐지가 가능할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엮여있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공시가 났습니다. 지금 상장 폐지가 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한가 갔죠.
그럼 위메이드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이제는 컴투스 홀딩스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오늘 한 6% 정도 그래도 하한가에 비해서는 선방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6% 급락이 하여튼 나왔다.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메이드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요. 위메이드 주가가 행여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해준다면은 증시는 상승 탄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같은 가상화폐 시장이 반등세를 보여준다면은 시장은 반드시 이것을 갖다가 위험 자산 회피 선호 현상으로 인식을 하겠죠. 호재예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주가 여러분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증시의 키는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책이든 뭐든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려고 계속 발언을 하고 있어요.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를 하겠다. 하지만 아직 힘들겠다. 방향성은 못 잡고 있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려는 그런 모습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인민은행에 지금 지급 준비율 인하를 시사하면서 통화 정책도 이제 좀 완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우선 가장 키포인트가 이 부분이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필 이 연말 대목에 이런 일이 생겨? 이런 부분은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주들 어떻게 주가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 관찰을 통해서 이 시장의 향방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도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보시다시피 2,500포인트 중요하죠. 이전에 이 포인트에서 큰 급락이 나오고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요한 자리를 결국에는 돌파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방 방향이냐? 그건 아니죠. 하방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르게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량 소화 과정은 필요하다.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방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열어두시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는 뭐다? 가상화폐, 위메이드를 비롯한 가상화폐,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과연 공식화 언제 될 것이냐, 그리고 또는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주간 미국의 실업 청구 수당 건수가 최근 발표 지수하고는 다르게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24만 건이 신규 수당 이제 청구 건수로 나왔는데 예상이 22만 5천 건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가장 안 좋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용 지표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뭐 4번하고 밑에 5번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소 중립이라고 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증시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고점 우리가 3,400이었죠. 3,400에서 2,130까지 밀렸는데 이 밀린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선 왜 그러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이라는 이 키워드가 하락을 견인을 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상기후 현상이죠. 그래서 막 여름 같은 경우에 특히 올 여름에 우리나라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홍수 또는 폭염 막 이걸로 사상자가 엄청났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뭐 150명씩 죽어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기후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그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탄소 중립을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50%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요. 그리고 2050년도에는 이게 탄소 중립, 말 그대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나라가 두 개 국가가 있어요. 당연히 미국, 그리고 어디입니까? 중국이겠죠. 미국은 그런대로 지금 잘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고. 하지만 문제는 어디다? 이 중국이에요, 중국. 이 중국은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아직도 늘어나고 있는, 심지어는 그 배출량의 정점이 언제냐? 2030년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2022년이죠.
지금 2022년도서부터 해서 계속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된다? 계속 올라가서 정점이 2030년이에요. 그러면 글로벌 어떤 추세하고는 역행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전 세계 눈치가 보이겠죠. 그래서 행한 정책이 뭐냐? 바로 감산 정책을 합니다. 전 세계 철강석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다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의 거의 50%가 다 매장이 돼 있어요. 원자재 나라예요. 원자재 나라.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철강석 공장 문 닫아버렸어요. 그 수출하지 마. 그러면 수요는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습니까? 공급. 중국이 가장 공급이 원활한 국가인데 이 국가에서 이거를 막아버리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논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탄소 중립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자, 인플레이션의 적정 인플레이션은 2%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얼마예요? 7에서 9%. 어마어마한 거죠. 9% 넘는 나라도 있어요. 뭐 11%막 이런 나라도 있고 좀 못 사는 이제 좀 불안정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뭐 한 3, 4배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보이는 나라도 있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2%를 지나서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칼을 꺼내 들어야 돼요. 그 칼이 뭐냐? 바로 금리 인상이죠. 이전에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거의 0.2%씩 정도 일어났어요. 또는 0.1%. 이것도 할까 말까 엄청 심사숙고해서.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단어 뭐예요? 빅스텝. 빅스텝은 0.5%씩 올리는 거. 근데 이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0.75 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말이 또 신조어가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그러면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3대 주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가계 그리고 기업이죠. 다 대출,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원자재 가격 때문에 원가 상승 비용도 매우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죠.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증시가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이 증시의 상승 탄력으로 작용하냐 마냐 지금 우리가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이 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하시면은 내가 조금 덜 먹고 있어도 욕심이 좀 나시지 않을 것 같고 또 내가 지금 막 어떤 종목 사고 싶어도 한 템포 쉬면서 좀 여러분들이 증시를 좀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그 내용들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하한가 같죠? 중요한 가격 5만 원이에요. 5만 원 지금 하방 압력을 지금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주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 좀 말씀을 드렸고 위메이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컴투스 홀딩스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코인 관련해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냐 그리고 이 모멘텀이 살아난다면은 결국에는 증시도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최근 증시는 중국 키는 중국이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폭스콘 공장에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대체하시는 거 보이시죠?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사진 굉장히 양호한 걸로 가져온 거예요.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확진자 수도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련주를 체크를 하자. 우선 대표적으로 화승 RNL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지금 폭스콘 관련주입니다. 어떤 뉴스, 애플 관련해서 뉴스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나오니까 악재가 터지니까 주가가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4,250원 또는 많게는 4,500원 이런 주가 단을 무너뜨리면서 지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못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형지 IC입니다. 형지 IC도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회사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차트 좀 보시면은 주가를 치고 올라오는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매우 좋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강하게 치고 올라온 거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밀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크게 보자면은 이 2,750원 즉 이 3,000원 아래에서 아직 하방 압력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 돌파했다. 이 하방을 치고 올라오는 이 포인트는 매우 좋으나 위쪽으로도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막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추세가 지금 아직은 불분명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신 상태에서 아마 이 상태를 지키지 못하고 하방으로 밀린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은 증시에 좀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 이 종목도 역시 화장품 관련주로서 중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똑같아요. 지금 하단에서 살아있는 치고 올라오는 이 단은 매우 좋으나 위쪽으로도 어떻다 막혀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방향을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지만 하방으로 내려꽂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중요한 주가 단위인 2만 원을 돌파를 못하고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네이처셀 같은 종목이 2만 원이라고 하는 중요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면은 이제 중국의 어떤 걱정거리는 증시에서 간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당분간 없겠구나. 우리가 좀 안도를 해도 되겠고 그렇지 못하고 2만 원도 돌파를 못했는데 이 18,000원도 돌파를 못하고 하방으로 밀린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좀 잘 눈여겨 보신 다음에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단에 노란 톡 보이실 텐데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고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장중 또는 항상 이 조영호 대표랑 같이 해라. 이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시경제 해가지고 매크로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는 네옴시티인데, 최근에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는 시장 주도주들은 80%가 넘는 비율로 어디에 관련이 돼 있냐? 이 네옴시티에 관련이 돼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속한 이 네옴시티라는 부분인데, 이 빨간색 어떤 표시만 보더라도 이런 땅덩어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넓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이 딱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만치가 않은 굉장히 넓은 면적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거대한 계획을 꾸미고 있구나.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자, 네옴시티가 추구하는 바는 명확해요. 바로 미래 도시예요. 미래 도시.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첨단형 도시죠. 뭐 온갖 최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듣지도 못했던 그런 기술들이 다 여기에 지금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좀 거대한 야망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방한했었죠. 빈살만 왕세자. 이 분이 지금 꿈꾸는 도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진만 봐도 굉장히 이제 멋들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은 관광객이 엄청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바이보다도 두바이를 능가할 그런 좀 거대한 메가시티가 좀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가 지금 바다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빌딩 지어놓으면은 뷰도 끝장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만 된다면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그런 도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순환명식으로 강하게 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최근 증시를 이끌어가는 상승주의 거의 80% 이상이 네옴시티하고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은 네옴시티는 관련주들이 회전목마 돌아가듯이 어떻게 된다? 순환매로 간다.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 있죠. 업종이 건설이죠. 그리고 코오롱도 마찬가지고 코오롱글로벌도 건설. 그러면서 주가 상승률이 무려 이런 주가 단 돌파 이후로는 286.68% 엄청난 상승인데 이거는 오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그리고 그 밑에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도 뭐 엄청 갔죠. 그러면서 주가 상승률이 94.10%. 자, 이제는 이 건설이라든가 중장비 쪽으로만 주가 상승 탄력이 있었는데 많이 갈 만큼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도 많이 일어나고 더 이상 이 종목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SY라는 어떤 건자재, 이거는 이제 모듈러죠. 이 모듈러라고 하는 세부 키워드, 처음에는 건설이라는 어떤 뭉뚱거리 이 키워드였다가 이제는 모듈러라고 하는 세부 하이 키워드를 아예 찍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상승률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덕신하우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이외에 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게임, 도시를 꿈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엔터테인먼트 게임도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또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양한 업종들에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어떻다? 회전목마처럼 계속 순환매하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네옴시티 지겨워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에서는 네옴시티 또 관련주 어떤 게 있을까? 다음 주도주는 뭐가 있을까?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네옴시티 하면은 그냥 UAM이다. 이렇게 등호 붙여서 생각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진 하나 갖고 왔어요. 사진이 여기 보시는 게 뭐냐? 이 UAM을 착륙장입니다. 착륙장. 이거를 사전에 설계를 하고 들어간다. 즉, 이 네옴시티라는 도시는 이 UAM을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 그리고 이 네옴시티는
UAM을 활용하려면 인공위성 필수적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통신 있죠? 이거 지금 조감도인데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통신들 이용해서 굉장히 미래 첨단형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들 여전한 강세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데모 방금 말씀드렸던 뭐 이 SY 이 주가 수준을 한번 보세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거의 꼭대기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조정 나름대로는 이 퍼센테이지가 10%가 되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로 봐서는 간에 기별도 안 가죠. 조정받은 거 맞아? 좀 더 내려오면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 추격 매수하는 거는 리스크가 상당하다. 물론 가면 좋은데 여기서 이만큼 밀리는 게 몇 %예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좀 불확실하다. 이런 종목들은 테마성 종목들이기 때문에 밀리면 또 급격하게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도 충분히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 추격 매수하거나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네옴시티 다음 관련 테마 무엇이냐? 아까 전장에서 여러분께 팁을 드렸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 네옴시티에는 뭐가 없다? 현대 생활에서 필수 불가적인 이 자동차가 없는 도시가 바로 네옴시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단 한 대도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없다고 할 정도로 거의 자동차가 드물 거예요. 드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우디에는 돈 많은 왕족들, 귀족들 굉장히 많은데 빈살만 왕세자도 이번에 방한할 때 쏟아부은 돈이 얼마예요? 그 잠깐 하루도 안 되는 그 20시간 있는 그 와중에도 다녀간 스텝만 해도 뭐 한 500명 된다고 하는데 이 왕족들이 그러면 낙타 타고 다닐까요, 여러분들? 또는 걸어 다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못 한다. 에어택시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 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설계할 때부터 이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설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테마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UAM, 네옴시티 이 등호 잘 외워두신 상태에서 사진 한번 볼게요. UAM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이미 뭐 많이 시장에서 노출된 단어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 요 기체가 UAM이죠. 그래서 수직으로 가죠. 그게 특징이죠. 그리고 배터리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 되겠고 이런 부분이 도시에서 설계를 할 때부터 아까 사전 설계를 한다고 그랬죠. 공항을 연계해서 미리 이제 해놓고요. 그리고 빌딩에 또 미리 설계가 들어가고요. 아까 사진에서 잠깐 봤죠. 그래서 이런 정말 크게 널찍하게 또 이런 어떤 착륙장, 이 착륙장도 미리 만든다. 그러면은 즉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아까 통신 장비도 말씀드렸지만 UAM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겠다. 이 모토 아래 사전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도시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이 설계 과정 또는 완공 후에 얼마나 주가 강한 탄력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동차도 지금 우리가 현대사에서 없으면 안 되는데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한다? UAM이다. 어디서? 네옴시티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UAM 관련주들 주가 위치라든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UAM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드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드론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뭐 베셀이라든가 뭐 PC디렉트라든가 뭐 등등해서 몇 종목이 있는데 주가가 아까 전장에서 보셨지만 이런 종목들하고는 주가 레벨이 어떻습니까? 확연히 틀리죠. 꼭대기에 있어서 이제는 이런 고점 중요한 주가 단을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많이 내려와 있죠. 조금만 더 밀리면 어떻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를 결국에는 돌파를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주가의 가격 레벨이 상당히 매력 있다. 그리고 지금 하단에서 올라오고 하는 주가를 계속 끌고 오죠. 여기서 한 번 또 치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치고
그리고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 PC 디렉트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주가에 상급등이 나온다면은 지금 베셀 같은 경우도 급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UAM 관련된 종목들의 차트가 거의 다 지금 이 베셀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의 주가 레벨이면은 이 종목 한번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기존의 건설이라든가 중장비 그리고 뭐 건자재 이런 종목들의 주가 레벨과 지금 말씀드리는 UAM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레벨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 UAM 관련주들 관심 가져야 될 때예요. 제가 이 부분도 이따가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가 뭐죠?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 있다. 그리고 네옴시티 말씀드렸죠. 관련 테마가 순환매로 강세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관련주들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 대표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격이 지금 7만 원대예요. 지금 이 종목 8만 7천 원까지 갔다 온 종목인데 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공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9월 7일인가 6만 7천 원까지 갔다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주가 조정이 많이 일어났어요. 40% 이상. 그렇죠? 지금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좀 말씀을 드리고 파이버프로도 마찬가지고요. 메커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 나왔던 나무가 또 역시 16,100원인데 이 나무가라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의 이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도 한번 다음 주라든가 이제부터는 다음 주 이후부터는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첫 시간이니만큼 또 교육 종목 한 종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UAM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갖고 온 종목이 이제 퍼스텍이라는 종목이에요.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퍼스텍이 UAM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퍼스텍 하면은 보통 뭐 퍼스코, 빅텍, 스페코 해서 방산주로 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한때 방산주 관련해서 또 급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산 쪽 그 테마보다는 UAM 쪽으로도 관련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께 갖고 왔습니다. 우선 차트 잠깐 보시면은 고점이 지금 6,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5,920원이니까 5,920원 대비해서 주가 하락이 50%가 살짝 넘는 그런 주가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한 요 정도 주가에 조정이 일어나면은 보통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도 여러분들이 이 하단의 단을 보시면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런 곳이 돌파가 되면은 굉장히 폭발성이 있게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하방 쪽에 뭐 다이너마이트 한 200만 개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강력한 자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4,000원 되게 중요한 자리네요. 여기 4,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다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굉장히 폭발성 있는 요 자리 중요하죠. 그죠? 이런 자리를 돌파를 최근 들어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바닥 확인을 한 이후에 살짝 붕 떠 있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봐서도 이 종목 일단 하방에서 이렇게 바닥 3번, 3중 바닥 확인해 주는 부분은 좋구나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이 3,500원에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을 단언할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여러분들이 차트는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업 분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의 사업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퍼스텍 홈페이지 가시면은 5가지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요 3가지가 한꺼번에 묶이는 거예요. 방산, 그렇죠? 방산.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항공 우주 분야는 어디로 묶이냐? 이 UAM 이쪽으로 묶이는 거 되겠죠? 그래서 방산 또 UAM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그 외에 뭐 무인화도 있는데 지금 요 관련해서는 기대감보다는 이 UAM 항공 우주 쪽에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업 여러분들이 분야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뭐 다트 전자공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심플하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 정도 체크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색 착륙이라든가 비행기에 들어가는 계기판, 콘솔 이런 것들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 우주 UAM 쪽으로 엮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산업종하고 자율주행 지금 이 퍼스텍이라는 회사는 방산업종 그리고 또는 이제 자율주행 이런 테마들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방금 보셨겠지만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의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이 종목 대충 좋은 가격대구나 지금 타이밍이구나 이 타이밍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방산업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또 현대로템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무섭게 가고 있어요.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나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율주행 쪽도 있지만 나무가도 UAM 관련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온 종목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 종목도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나무가가 갔다. 그럼 그 다음 또 후속주가 있겠죠. 그 후속주가 퍼스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같이 따라 들어가기에는 아까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건자재 뭐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살짝 부담스러워요. 밀리면은 많이 밀려요. 또 10% 이상 최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추격 매수 또는 신규 진입하기에는 살짝 부담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퍼스텍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다.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방산하고 자율주행 최근 수급 상황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종목 이런 걸 따질 거 없이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다 빨간색이죠. 빨간색이란 이야기는 뭐죠? 수급이 그만큼 강하게 달라붙고 있구나. 그중에서 한국 증시는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이죠. 이 외국인 쪽에서 강한 흐름이 나와주면 어떻다? 확실하다 거의. 물론 100%는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붙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죠. 지금 아까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시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 주가가 급등이 나오질 않았다. 그 와중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나무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생뚱맞게 나무가 쪽에서 25일 날 외국인이 큰 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기관하고 쌍끌이네요. 이런 걸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이 퍼스텍 차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3중 바닥 확인한 건 좋다. 그렇죠? 하지만 주가가 3,500원이라고 하는 이 하방 압력을 아직은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런 비슷한 업종들이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오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면 되겠죠. 최근 들어서 증시가 많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키다리 스튜디오라든가 PC 디렉트 이런 종목들이죠. 생뚱맞게 올라가나 싶더니 굉장히 강한 조정을 받다가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포자기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주가 내려온 거 보니까. 근데 웬걸? 이 종목 바로 상한가 가네. 상한가 갔는데 내가 못 팔았어. 땡큐죠. 더 가잖아요. 그렇죠? 단 이틀 만에
한 6개월, 1년치 갈 거를 단 이틀 만에 어떻게 한다? 해버린다. 근데 이 종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까지 밀렸어? 여기 내려오면 사야지. 기다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어떻게 매수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PC 디렉트도. 급등 나와서 더 가나 했는데 눌리죠. 조금만 더 한 요 정도까지만 기다려야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 와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퍼스텍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 낮은 가격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관심을 갖고 좀 담아두자.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까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1차적으로는 4,000원이에요. 아마 이 종목이 여기 주가가 반등을 한다면 4,000원까지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도달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 4,0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이후에 요 구간 3,000원 밑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이거를 놓치지 않는다. 기다리면은 놓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3,000원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구간 잘 설정을 하신 다음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표가 말씀드렸죠. 4,000원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 여기까지 목표가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나무가 차트 보셨겠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어떤 주가 눌림 그런 부분을 단 이틀, 3일 만에 돌파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4,000원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하방 쪽에서 잘 담아두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첫 시간으로 시장 상황 말씀드리면서 UAM 관련해서 또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당장 다음 주라든가 좀 흐름 좋게 나와서 여러분들 또 관심 가지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단에 그 내용들 또 잊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향후에 조영호 대표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